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분수를 써가며 나눗셈식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식의 계산 결과가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서 마지막에 쓴 분수를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할 때 기억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나눗셈식을 모두 곱셈식으로 바꿔주기 위해 역수를 취하여 했을 때 3분의 11부터 분모와 분자가 각각 잠깐만, 규칙 설명하셔야지. 주어져 있는 보기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금 나눗셈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규칙은 9분의 1부터 시작하여 분모와 분자가 각각 2씩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역수를 취하여 줬을 때 9분의 1을 제외한 3분의 11부터 분모와 분자가 2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이용하여 9분의 17에 11분의 19, 12분의 19 곱하기 13분의 21 곱하기 15분의 23 곱하기 17분의 25를 하면 분모와 분자가 같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분의 기억을 구해주려면 니은분의 기억에서 기억을 네모다 두고 남아있는 분자 9와 3, 5, 7, 9를 곱한 분의 네모 빼기 6 곱하기 네모 빼기 4 곱하기 네모 빼기 1 곱하기 네모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25를 네모라고 가정하였을 때 네모 전에 4개의 수들은 빼기 6 빼기 4 빼기 2를 하면 나오고 그 4개의 수를 제외한 수는 모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수는 100보다 처음으로 커야 합니다. 먼저 네모가 25일 때는 9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를 하면 8505가 나오고 더 쉽게 계산해주기 위해 100의 분모도 8505로 만들어주면 100은 8505분의 85만 5이 나오고 네모가 25일 때 25 빼기 6 곱하기 25 빼기 4 곱하기 25 빼기 6 곱하기 25를 해주면 22만 9,425가 나옵니다. 하지만 85만 500보다 작음으로 이 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됐니, 정말?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식 다시 문제에서 제시된 규칙에 따라 분수를 써가며 나타낸 나눗셈식은 나눗셈식을 역수를 취하여 곱하기로 바꿔주어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1 곱하기 5분의 13 곱하기 7분의 15 곱하기 9분의 17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 3분의 11부터 뒤에 써지게 되는 수들은 모두 분모와 분자가 2씩 커짐으로 이 규칙을 이용하여 9분의 17에서 곱하기 12분의 19 곱하기 13분의 21 곱하기 15분의 23 곱하기 17분의 25를 하여 분모와 분자가 같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때 분모와 분자가 서로 같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남아있는 분모 9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를 한 분을 네모 빼기 6 곱하기 네모 빼기 4 곱하기 네모 빼기 1 곱하기 네모 내줘야 한다. 네모는 식의 계산 결과가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있는 마지막 분수의 분자이고, 이때 빼기 6, 빼기 4, 빼기 2를 해서 곱해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온 분모에 만약에 마지막에 분모가 25라면 앞에 있는 4개의 수들은 약 같은 수가 없어 1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빼기 6, 빼기 4, 빼기 2를 하여 네모와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식이 저기 나와 있는 19, 21, 23, 25를 하면 그럼 저 식은 19 곱하기 21 곱하기 23 곱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마지막 수의 분자가 25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7분의 25다 하면 다른 식이 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같은 규칙을 이용하여 그러면은 19분의 27 19분의 27은 질문을 끝까지 마무리해서 해. 19분의 27이 어떻다고?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이씩 커진다는 걸 알겠는데 왜 저 식에는 17분의 25까지만 나와요? 식에서 17분의 25까지만 곱한 이유는 이 네모에서 빼기 6, 네모에서 빼기 4, 네모에서 빼기 2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게 17분의 25까지 곱한 것입니다. 19분의 27도 올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9분의 27이요. 오게 직접 보여줘야죠. 만약에 19분의 27이 오게 된다면 19도 분모와 분자에 같은 19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돼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몇 개의 숫자가 남고 분자에는 몇 개의 숫자가 남는다고? 따라서 분자에는 4개의 수가 남고 분모에는 5개의 수가 남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발표 작업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해요. 그냥 다 줄줄줄 끝까지 읽으면 안 되고 중간중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네모가 27일 때는 분자가 32만 6,025가 나오고 이는 85만 500보다 작기 때문에 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모가 29일 때는 17만 1,325가 나오고도 더 작기 때문에 100보다 작기 때문에 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모가
30일 때는 60만 6,825가 나오므로 1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네모가 31일 때도 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모가 33일 때는 80만 1,009가 나옵니다. 이때 100보다 작기 때문에 될 수 없고 네모가 35일 때는 100만 네모가 35일 때는 103만 8,945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100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분모가 27, 분자가 35가 됩니다. 35에서 8을 빼줘 분모가 27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눗셈 식으로 바꿔주면 35분의 27이 되고 이문의 기억은 35분의 27입니다. 기억은 27이므로 답은 27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이 문제는 규칙에 따라 분수를 써보는 나눗셈식을 계산했습니다. 식의 계산 결과가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서 마지막에 쓰는 분수를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할 때 기억의 값을 맺힌 줄 구하는 문제. 이 식의 규칙은 분모와 분자가 각각 2씩 커지면서 나누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 식들을 전부 다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역수를 취하여 나타내어 17분의 25까지 나타내게 되면은 분모는 9, 3, 5, 7, 9가 나오고 분자는 21, 23, 25, 27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00보다 큰 식이라고 했으므로 9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분의 이 식에서는 25가 가장 큰 분모이기 때문에 어떤 수 분모 아니에요. 분자인 가장 큰 분자인 25에서 빼기 6, 25 빼기 4, 25 빼기 2 곱하기 25를 해주는 값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왜요? 여기서 25 빼기 2를 한 값은 23이 되고 29 빼기 4를 한 값은 21이 되고 25 빼기 6을 한 값은 15이기 때문에 남는 분자 모두 4개의 값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네모가 25일 때의 값은 8,505분의 22만 9,425가 됩니다. 하지만 8,505분의 85만 500의 값이 100이었으므로 이 네모가 25일 때의 값은 10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네모가 27일 때는 값이 8,505분의 32만 6,025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0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네모가 27일 때는 값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모가 29일 때의 값은 8,505분의 17만 1,325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식도 10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식의 값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 위에보다 값이 작아졌지? 네? 위에보다 값이 작아지는 것을 분자의 값이 맨 마지막에 29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분수 약분이 됐다고 수를 하면 계속 쓰면서 분모와 분제로 약분하면서 나오고. 약분이 됐다고 했으면 지금 분모의 값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거는 그대로지? 네. 분모가 같을 때 두 분수의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디 분수가 더 크니? 분자가 작은. 아니, 분모의 값이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보다 큰 분수는 분자 값이 큰 게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잖아. 네. 지금 32만 6,025랑 17만 1,325는 누가 봐도 아래의 값이 더 작죠?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너는 납득이 갔냐 묻는 거야. 너도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안 한 거고 앉아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씩 네모가 29일 때 분자의 값이 17만 1325였는데 왜 위에 식은 32만 6025였죠? 다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방법은 네가 생각해야 돼요. 네모가 29일 때는 분자가 45만 225가 됩니다. 계산 실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됐어요?
45만 225의 값이 됩니다. 이 식은 10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식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모가 31일 때 값은 8,505분의 66,825가 됩니다. 이 식은 10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식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모가 33일 때는 8,505분의 80,009이기 때문에 이 식은 100보다 작은 분수이기 때문에 네모가 33일 때는 식의 값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모가 35일 때 값은 8,505분의 138만 345이기 때문에 아니 다시 해봐. 잠시만요. 103만 8,345이기 때문에 이 식은 100보다 큰 값이므로 이 분수를 약분한 값인 27분의 35가 나오게 됩니다. 약분을 하면 27분의 35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최대 공약수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도 돼요? 그게 약분한 값이 맞느냐 묻는 거야. 27분의 35가. 발표자 맞나요? 27분의 35가 주어진 수를 약분한 분수예요? 아니래요. 정말. 확실하지 않은 건 다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돼. 잘 모르겠으면 앉아서 다시 물어봐야 돼. 뭐 질문해야 돼? 저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다시 바꿔보세요. 이 식에서 네모가 35라고 했으므로 이 35였을 때 이 네모가 35였을 때 분자의 값이 35이고 분모의 값은 27이기 때문에 이 식은 27분의 35가 10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서 마지막에 쓴 분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식에서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이 27분의 35는 35분의 27이 되고 니은분의 기억의 값은 35분의 27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값은 27입니다. 네모가 34일 때는 왜 구하지 않죠? 네모가 34. 분모와 분자가 각각 2씩 커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9분의 1이었을 때 그 다음의 식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네?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33에서 35는 이 사이에 있는 수는 34가 될 수 없습니다. 나누어진 분수 중에 분모가 맨 마지막 놈은 분모가 짝수가 될 수 없는 이유죠. 네. 네.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 문제는 기억까지 이르는 자연수일 때 기억이 될 수 있는 수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식은 10원 나누기 4분의 기억은 니은의 값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15 나누기 4분의 기억은 15 곱하기 기억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15 곱하기 기억분의 4라고 했으므로 15와 4를 먼저 곱해주어 기억분의 60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기억분의 60은 자연수인 니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과 니은 둘 다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기억은 60의 약수들입니다. 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하였으므로 이 60의 약수의 개수는 총 12개입니다. 잘못한 잘못했다고? 60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이었으면 기억이 될 수 있는 수. 기억이 될 수 있는 수는 12개. 네. 근데 될 수 있는 수라고 좀 이거가 나랑 할 게 아니라 예린이랑 주고받아야 된다. 예린 이해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해됐으면 나가면 되죠. 저기 문제에서 될 수 있는 수예요, 아니면 될 수 있는 수의 개수예요? 될 수 있는 수의 개수. 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자연수이고 기억이 될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15 나누기 4분의 기억은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15 나누기 4분의 기억을 역수를 취하여 15 곱하기 기억분의 4라 하여 15 곱하기 4를 해주면 기억분의 60이 되고 이것은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니은이 자연수가 되려면 기억은 60의 약수들이어야 합니다. 6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이때 약수들의 개수는 12개이고 기억이 될 수 있는 수는 또 12개입니다. 이 문제는 책을 어제 전체 쪽수의 7분의 3을 읽었고 오늘은 어제 읽다 남은 쪽수의 8분의 5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읽고 남은 수가 48쪽일 때 전체 쪽수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식에서는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는 어제 읽고 남은 쪽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하는 식입니다. 먼저 1 빼기 8분의 5를 하여서 8분의 3이 나왔으므로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는 어제 읽고 남은 쪽수의 8분의 3의 값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가 48쪽이라고 했으므로 어떤 수 n 곱하기 8분의 3을 하면 48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의 값은 128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읽고 남은 쪽수는 전체 쪽수의 무슨 값인지 구하는 식입니다. 먼저 전체 쪽수인 1 빼기 7분의 3을 하여서 7분의 4가 나왔으므로 이 7분의 4는 어제 읽고 남은 쪽수는 전체 쪽수의 7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쪽수는 전체 쪽수가 m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7분의 4를 하여서 128이 나왔다고 했으므로 128 나누기 7분의 4의 값을 해주어야 전체 쪽수인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28 나누기 7분의 4를 해주게 되면 224쪽이다. 그럼 저기 n 곱하기 8분의 3은 48이라 했는데 네. 저 48이었고 n은 128이었는데 128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어떤 수인 n과 곱하기 8분의 3을 하여서 48이 나왔다고 했으므로 곱셈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48 나누기 3분의 48 곱하기 3분의 8의 값을
48 나누기 3 곱하기 8을 하면은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하는 방법은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 나누기 3 곱하기 8을 해야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 n은 무엇인가요? n의 값은 전체 쪽수의 7분의 3의 값입니다. 224쪽은 그러면 책의 전체 쪽수인가요? 네, 전체 쪽수. 나는 책을 어제는 전체 쪽수의 7분의 3을 읽었고 오늘은 어제 입단하는 쪽수의 8분의 5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는 48쪽일 때 전체 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를 읽다하여 1 빼기 어제 입단하는 쪽수의 8분의 5를 읽었다 했어요. 1 빼기 8분의 5라요. 8분의 3이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는 8분의 3은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는 어제 읽고 남은 쪽수의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 n은 어제 있다 남은 쪽수 n 곱하기 8분의 3을 하여 4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때 49셈의 성질을 이용한 48 나누기 3 곱하기 8을 하여 n은 12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어제 전체 쪽수의 7분의 3을 읽었다 했으므로 1 빼기 7분의 3을 하면 7분의 4가 되었고 어제 읽고 남은 쪽수는 전체 쪽수의 7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쪽수를 n이라 들었을 때 n 곱하기 7분의 4가 128이고 128 나누기 4 곱하기 7을 하여 224쪽이 전체 쪽수입니다. 됐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자. 선생님, 이거 다 지울게요. 그러면 지우세요. 이거 쌤이야.
여기서 1번은 음의 정수는 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수직선에 대한 설명했나요? 여기서 수직선에 있는 점 A는 음수, B도 음수, C는 0이고 D는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 E는 양수, F는 정수인 3입니다. 여기서 1번에서 음의 정수가 2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의 정수는 B밖에 없으므로 이 1번은 점 A, B, C, D, E, F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2번은 C의 절대값이 제일 작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A의 절대값은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이고 B의 유리수는 2이기 때문에 C는 0이기 때문에 C의 절대값은 0이므로 C의 절대값이 제일 작습니다. 여기서 3번에 A와 E 사이에는 3개의 정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A는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이고 E는 1.5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에서 1.5 사이에는 -2, -1, 0과 1이 있으므로 총 4개 있기 때문에 3번도 점 ABCD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F의 절대값이 제일 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F는 3을 나타내므로 3의 절대값은 3이므로 F의 절대값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5번은 B의 절대값은 D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 수직선상 B는 2를 나타내고 D는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의 절대값은 2이고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는 1보다 작으므로 5번은 점 ABCD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저 3번이랑 5번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A와 E 사이에는 3개의 정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는 -3보다 작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와 E는 1.5를 뜻하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에서 1.5의 사이에는 총 몇 개의 정수가 있는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저 근데 A는 -3보다 크지 않아요? 아, 저 A, C는 무슨 수를 나타내는 건가요? A와 C요. C, 정시. 이 수직선상에서 C 바로 앞에 있는 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C의 값은 0입니다. B의 절대값은 D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C가 0이라고 했으므로 B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절대값은 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D는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이기 때문에 B의 절대값이 1이라고 하였고 D는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라고 하였으므로 B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이 식을 점 ABCD에 아니 점 ABCDEF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점 ABCDEF에 대한 모든 설명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수직선에서 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이고 점 B는 마이너스 1이고 점 C는 앞에 1이 있으므로 0이 되고 D는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입니다. 점 E는 1.5이고 점 F는 3이 됩니다. 네, 설명 1번은 음의 정수가 2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의 정수는 B 하나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C의 절대값이 제일 작다고 했습니다. 네, 다른 수들은 모두 유리수입니다. 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음의 유리수였고 B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양의 유리수였고 B는 아니에요. 뭐 절대값을 나왔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저 수직선 상에 있는 A의 값을 의미하는 거야? 수직선 상에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큰 음의 유리수이고 점 B는 따라서 A의 절대값은 유리수가 되고 A의 절대값은 양의 유리수가 되고 B의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1이 되고 C의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0이었으므로 0, D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이고 2의 절대값은 1.5, F의 절대값은 3입니다. 따라서 C의 절대값이 제일 작으므로 2번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2의 값이 얼마라고요? 2의 값이요? 네. 1과 2분의 1. 그건 주어져 있던 거예요?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던 건가요? 원래 문제 조건이 아예 그냥 수직수만 나타나 있고 아예 없어. 그럼 2의 위치가 정확히 저 눈금의 반을 차지한다는 건 없는 얘기네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약이 점 2가 눈금 1하고 2 사이에 딱 절간이 온다는 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저 정답들을 저기 가리키는 값을 1.5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절대값이 뭡니까? 수직선상에서 0과 떨어지는 거리. 네. 3번은 A와 E 사이에는 3개의 정수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음의 유리수였고 2는 1보다 큰 양의 유리수입니다. 때 사이에 있는 B와 C의 D의 값은 먼저 B는 마이너스 먼저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였으므로 A와 이 사이에 A와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렇게 마이너스 1, 0, 2가 1보다 큰 양의 유리수였으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4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에는 3개의 정수가 있다고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다음 설명은 F의 절대값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F는 3이고 절대값은 3입니다. A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 B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 D의 절대값, E의 절대값 모두 3보다 작으므로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 설명은 B의 절대값은 D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B의 절대값은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절대값은 1이 됩니다. D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였으므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은 2번과 4번입니다. 이 문제는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은 2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의 A, B를 순서상 A, B라고 했습니다. 네, A, B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A의 절대값이 2고 B의 절대값이 0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0, 2,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의 절대값은 1이고 B의 절대값은 1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A의 절대값이 0인 경우, A의 절대값이 0, B의 절대값이 1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0,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 총 8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이 2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 A와 B를 순서상 A, B라고 할 때 A, B의 개수가 몇인지 구하는 문제. 첫 번째 경우는 A의 절대값이 2이고 B의 절대값이 0일 때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2, 0,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A의 절대값이 1, B의 절대값이 2일 때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에서는 A가 0이고 B가 2일 때입니다. 이때는 0, 2, 0, 마이너스
2이므로 A, B의 개수는 총 8개입니다. 케이스를 왜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어? 겹 두 수의 절대값을 합했을 때 2가 나왔다고 했으므로 더해서 2가 될 수 있는 식들을 모두 구하여